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단원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파동에 대하여 학생 AB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학생 A를 보시면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가 전파되는 거죠. 학생 A는 맞았습니다. 학생 B를 보세요.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맞았죠? 학생 C를 보시면 지진파의 P파는 종파에 해당해. 맞았죠? 그래서 학생 A, B, C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오른쪽 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t = 0인 순간부터 가에서 매질에 고정된 점 P 또는 Q의 변이를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0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그럼 봅시다. 2번을 보시면 진동 방향을 잘 보셔야 해요. 변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변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번 그림입니다. 여기가 위치 미터로 돼 있고요. 횡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에요. 그렇죠. 운동 방향은 이렇게 된답니다.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요. 즉 P점은 시간이 지나면 위로 진동해서 올라갈 거고, 왜냐하면 마루가 오니까 위로 올라갈 거고요. P점의 운동 방향은 위가 될 거고, Q점은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골이 오죠. 골이 오니까 Q점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은 2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번 그림을 보시면요. P 또는 Q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나번 그림은 시간이 0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시간이 0일 때 0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건 누구예요? P가 아니라 Q지요. 그렇죠? 따라서 나는 Q점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D급 보기는 맞았습니다. 기억 보세요. 진폭은 2m이다. 진폭 2m 맞았죠. 그 다음에 A는 0.3이다. A가 뭐예요? 변이죠? A가 변인데 0.3이냐? 자,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 A는 보세요. 이게 지금 마루가 온 거예요. 마루. 그렇죠? 자, 그러면 t가 0인 순간부터 가에서 매질에 고정된 점 P 또는 Q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시간축이란 말이에요. 마루가 왔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냐 하고 물은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Q점의 변이란 말이에요. Q. 요거의 변화란 말이에요. 처음에 요거예요. 그럼 여기죠? 그 다음에 마루가 왔으면 요거죠? 그쵸? 여기에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속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V가 10m/s라고 했어요.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4m예요. 4m 여기가 4라고 돼 있죠? 람다는 4예요. 따라서 주기는요. 주기는 V분의 람다 해주면 되죠. 그럼 10분의 4 하니까 0.4m예요. 이게 한 파장일 때예요. 1파장일 때. 근데 요거는요. 몇 파장이에요? 4분의 3파장이죠. 그쵸? 4분의 3파장이니까 주기가 0.4인데 그게 한 파장일 때예요. 그러면 4분의 3파장일 때는요. 얼마 나와요? 0.3 나오죠. 0.4m가 아니라 0.4 초요. 그러니까 0.3이 나오죠. 따라서 A는 0.3이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은 용철 A, B를 따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A에서와 B에서의 진동수는 같답니다. 진동수는 두 개가 동일해요. 지금 모양만 다르죠? A는 종파, B는 횡파죠. 자, 그런데 A하고 B에서 요 돼 있는 부분 봅시다. 여기가 밀, A는 밀,
그 다음에 또 점선처럼 되어 있는 거 여기가 또 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밀이 두 번이 있어요. 여기도 밀, 여기도 밀한 매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횡파는 B는요, 여기가 마루예요. 이렇게 돼 있죠? 마루되고, 가운데에서 마루되고, 이렇게 됐다가 가운데서 마루되고, 다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마루예요. 마루가 두 번이에요. 자, 그럼 이 전체 길이 요거를 L이라고 해봅시다. L이라고 했을 때 이 A는요, 이 전체의 길이가 3람다에 해당하죠. 이게 한 파장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요, L이 얼마예요? 2람다에 해당해요. 두 파장이니까. 진동수는 같대요. 진동수는 F로 동일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냅니다. 기억. A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한 거 맞았죠? 니은 초음파는 B에서 같은 파동으로 전파된다. 초음파는요, 종파지요. 따라서 A와 같은 겁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분의 3이냐. 자, F가 같다고 했어요. 그럼 V는요, VA는 람다가 3분의 2L이죠. 그쵸? F 람다니까 F 곱하기 람다가 3분의 2L. 여기 VB는요, F 곱하기 2분의 L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VA는 3분의 2 FL이 되고 VB는 2분의 1 FL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A에서가 B에서 몇 배냐 하고 물었죠? 그럼 B는 FL은 2배 VB죠? 그러면 3분의 2 FL은 2배 VB. 그쵸? A는 B에서 2분의 3배이다. 3분의 1인가요? 잠시만요. 이거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미안합니다. 3분의 1. 그러면은 곱하면은 3분의 2배가 되죠. 3분의 2 VB가 돼요. 그런데 2분의 3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그림 가는 시간 t = 0일 때 파동 A, B의 변위를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A, B의 변위를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A, B의 매질에 각각 고정된 점 P, Q의 변위를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A예요.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변위가 이렇게 돼 있고 B는요, 여기가 P점이고 여기가 Q점. 근데 B는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B예요. 자, 그런데 P점과 Q점에서의 변위를 T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나번 그림이래요. 나번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는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P예요. P의 그래프예요. Q는요, 한 파장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Q예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P점을 봅시다. 0일 때는 0이었다가 위로 진동하죠. 그럼 P점이 위로 진동하기 위해서는요, 얘는 A는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위로 진동하는 거, 위로 진동하는 거. Q점도 위로 진동해요. 0에서부터 위로 진동해요. 그런데 Q점은요, 위로 진동하기 위해서는 A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하면은 Q가 A 그래프라고 하면은 얘는 아래로 진동하니까 아니죠. 그러면 Q는 뭐예요?
B 그래프예요. B 그래프예요. 왜? 위쪽으로 진동하니까 B는 왼쪽으로 가면 위로 진동하죠. 그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A와 B의 진행 방향은 서로 같다. A는 오른쪽 방향이고요.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B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P고요. 이게 P고요. B에 해당하는 게 Q예요. 그럼 A와 B 진행 방향 서로 같다? 틀렸죠. 진동수는 A가 B의 2배이다. 진동수는 A가 B의 몇 배죠? A를 보세요. A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 P가 A라고 그랬어요. 이게 A, Q가 B라고 했어요. 보세요. A가 한 번 진동할 때 B는 2번 진동하죠. 그럼 A가 B의 몇 배예요? 2분의 1배죠. 그런데 2배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D가 파동의 진행 속력은 A가 B의 4분의 1배냐? 자, A가 진동수가 F일 때 B는 그러면 2배가 돼야 돼요. 2F. A가 B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D급번 보기에서 람다 B의 파장을 L이라고 하면 람다는 L은 람다 A는 2분의 1 L이 나와요. B의 파장을 L이라고 하면 A는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VA는 뭐가 나와요? 람다 곱하기 F 해주면 되죠. F가 요거라고 했어요. F 곱하기 2분의 1 람다. VB는요. 2F 곱하기 람다. 그럼 이거는 2배 FL. 얘는 2분의 1 FL. A 파동의 진행 속력은 A가 B의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여기서 FL은 2분의 1 VB.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VA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VB 하니까 뭐 나와요? 4분의 1 VB. VB의 4분의 1배이다. 맞았죠? 그래서 D급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1, 2에서 진행하는 경로를, 표는 매질의 굴절률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보시면 5번에 경계가 이렇게 있어요. 매질 1과 매질 2 경계가 있는데 단색광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법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 각이 세타래요. 법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도는 2세타만큼으로 나갔대요.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는 소한 매질이죠. 여기가 소고 여기가 미란 매질이에요. 자, 그러면 N1의 굴절률이 N1이라고 했고, 요거 2의 굴절률이 N2라고 했어요. 자, 빛은요, 소한 매질에서 더 빠르죠. 그럼 단색광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2가 큽니다. 니은 단색광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자, 진동수는 동일한데 빠르기가 빠르기 위해서는 파장이 길어야 되죠. 따라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요, 이게 소한 매질이니까 N1이 N2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 그림은 매질 A에서 매질 B로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파면을 그린 거예요. 파의 진행 방향이 아니라 파면을 그린 거예요.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파면에 수직하게 그려주면 되죠. 자, 파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안 맞더라도 이해하세요. 자, 여기다 수직을 그려요. 수직선. 이게 바로 법선이에요. 파면에 수직한 게 파의 진행 방향이죠. 이게 파면이니까 그거에 수직하게 그려보세요. 이게 수직. 파는 이렇게 진행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하게 그리면 파는 이렇게 진행해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쪽이 B 매질 B니까 람다 B라고 할게요. 위쪽은 람다 A가 되겠죠. 그럼 파장이 기니까 여기가 소환 매질, 여기가 밀합 매질이에요. 그쵸? 각도가 이쪽이 더 크죠. 자,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물리량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려해요. 매질의 굴절률은요. 어디가 커요? 여기가 밀합 매질이죠? 그러면 B가 더 큰 거죠? A가 더 큰 걸 찾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파동의 진동수는 동일하죠. 틀렸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 여기가 더 크죠. 람다가. 따라서 디귿, A가 더 큰 거는 디귿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의 파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다라고 해놨어요. 파면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렇게 꺾였어요. 각도 요거는 세타 2, 요거는 세타 1. 근데 여기서 법선을 그려보세요.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수직 방향이 바로 파의 진행 방향이죠. 수직하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요. 파가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요게 세타 1이면 여기가 세타 1이죠. 그쵸? 자, 이것도 수직하게 그려요.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진행해 간 거예요. 여기가 세타 2면 요게 세타 2죠. 요게 세타 2. 근데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대요. 여기가 매질 1, 매질 2. 자, 각도는 이게 커요. 그러면 여기가 밀합 매질, 여기가 소환 매질. 자, 세타 1을 감소시켜요. 이걸 감소시키면 이것도 줄어들겠죠. 그쵸? 세타 2 감소한다. 기억 맞았어요. 2에서 파장이 길어진다. 자, 2에서 파장이 길어질까요? 감소하면 변화 없죠. 그쵸? 파장 변화 없습니다. 속력이 동일해야 되니까 같은 매질에서 각도가 변한다고 해서 속력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2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을 통과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매질 A, B, C 내에서 P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 B, C 내에서 P의 속력이랍니다. 표는 이게 매질 A, B, C고요. 여기에 단색광 P가 입사를 해요. 단색광 P가 매질 A에서의 속력은 2V, 매질 B에서의 속력은 1.5V, 매질 C에서의 속력은 V예요. 자, 그럼 매질 A의 굴절률을 NA, B의 굴절률을 NB, C의 굴절률을 NC라고 해볼게요. 자, 단색광 빛은 소환 매질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지요. 따라서 가장 빠른 건 누구예요? A지요. 그럼 가장 소환 매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굴절률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작죠? 니은 B에 대한 C의 굴절률은 1보다 크다? B에 대한 C의 굴절률 봅시다. N, B에 대한 C의 굴절률은 NC, NB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보다 크죠? NC가 큰 값이니까. 니은 맞았고요. P가 A에서 B로 진행하면 파장은 짧아진다. A에서 B로 진행한대요. 소환 매질에서 밀합 매질로 가요. 파장 짧아지죠.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그림 가는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림 가는 지면에서 발생한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림 나는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는 소리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소리의 진행 경로는 A 또는 B랍니다. 자, 소리는요 역학파예요.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되는 역학파란 말이에요. 가번 그리면 지면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 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공기, 여기가 지면, 여기가 공기.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그랬을 때 이게 이렇게 A로 꺾이느냐 B로 꺾이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가에서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은 증가한다. 지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소리의 속력은 증가하죠. 왜요? 아래쪽으로 꺾이죠. 그 얘기는 위쪽에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의 운동 빠르기가 더 빨라지죠. 에너지가 커지니까, 온도가 올라오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럼 위쪽이 커지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려는 성질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위에서 퍼지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인단 말이에요. 소리의 속력은 증가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맞았습니다. 공기의 온도는 높아진다. 맞았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소리의 진행 경로는 B이다. 자, 공기하고 물 중에서 여기가 미란 매질이에요. 여기가 소환 매질이고, 역학파는 미란 매질에서 빠르죠. 빠르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각도가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는 B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요.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이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단색광의 진행 경로와 법선 사이의 각이랍니다.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자, 그럼 10번 봅시다. 매질 2가 위고 매질 1이 아래예요. 법선이 이렇게 있고 이 법선을 향해서 들어가요. 단색광이 들어갔는데 이게 각도 A고요. 여기에서 C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꺾여요. 자, A보다 B가 각도가 크지요? 더 많이 꺾였죠? 즉 소환 매질, 여기가 미란 매질이에요. 그럼 A하고 C는 같아야 되죠. 각도는. 각도 A와 C는 같아야 돼요. A와 C는 같다? 네, 맞았습니다. 반사법칙입니다. 기억 맞았고, 니은. 단색광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1에서가 2에서보다 길다 했죠. 그쵸? 파장은. 그런데 진동성이 변화 없고 각도가 커졌어요. 그럼 파장은 소환 매질에서 길어지죠. 그러니까 2에서가 길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A와 B가 변해도 사인 B분의 A 값은 일정하다. 사인 B분의 이건 틀렸죠. 왜요? 굴절 법칙은 사인 B 나누기 사인 A가 일정한 거지. 사인 A, B, A, 잠깐만요. B, 요거, 이렇게 써야죠. 이게 일정한 거지, 사인 B분의 A 값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사인 A 나누기 사인 B 값이 일정한 거지. 사인 값의 비율이 일정한 거지, 비율의 사인 값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세요. 그림은 물통의 한쪽에 유리판을 깔고 유리판이 물에 잠기도록 물을 넣고 파동 발생기를 작동시켜 물결파가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유리판을 넣어요. 그럼 유리판이 들어있는 곳의 수심은 물의 깊이는 얕아지죠. 유리판이 위에서 눌리니까. 자, 그러면 유리판이 없는 곳과 유리판이 있는 곳에서 이웃한 파장면 사이의 거리는 각각 D1과 D2랍니다. 유리판이 있는 곳이 D2, 유리판이 없는 곳이 D1이랍니다. 자, 그럼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에서보다 크다. 맞았죠? 미란 매질이니까 물결파 역학파랍니다. 그 다음 니은. 물결파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입사각은 굴절각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11번에 확대된 그림을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D2라고 돼 있고요. 여기가 D1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파장이죠. 그럼 법선을 그려봐요. 여기다 법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이게 지금 파면이에요. 파의 진행 방향과
파면에 수직한 게 바로 수직한 선이 파의 진행 방향이죠. 그쵸? 수직하게 그려봐요. 이거 수직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 수직하게 그리면 얘는 이렇게 돼요. 각도가 작아지죠. 그쵸?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디귿, 파동 발생기의 진동수가 증가하면 D2분의 D1은 감소한다? 변화 없습니다. 진동수가 증가하더라도 각각의 매질에서의 속력은 변하면 안 되니까 파장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율값도 변화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문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1, 2, 3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 매질 2에서 1과 2의 경계면으로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켰더니 경계면에서 단색광은 전반사하고 2와 3의 경계면에서 단색광의 일부는 굴절각 세타 프라임으로 굴절한답니다. 1, 2, 3의 굴절률은 각각 N1, N2, N3고 세타보다 세타 프라임이 더 크답니다. 자, 12번 보시면 여기가 매질 2, 여기가 매질 1, 여기가 매질 3이에요. 단색광을 입사시켜요. 그랬더니 매질 1과의 경계면에서는 전반사였대요. 이렇게.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반사법칙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반사법칙을 적용하면 여기가 세타가 되죠. 억각이니까. 그 다음에 반사법칙 적용하면 여기도 세타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 이렇게 굴절돼서 나갔대요. 그 각도가 세타 프라임인데 세타보다 크다고 했어요. 세타보다 세타 프라임이 크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또 전반사가 될 거고 이렇게 전반사가 될 거고 그러면 법선 그리면 세타가 될 거고요. 또 됐습니까? 자, 전반사가 됐다는 얘기는 매질 2보다 매질 1의 굴절률이 작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세타보다 세타 프라임이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꺾인 거니까 여기가 소환 매질, 여기가 밀원 매질이 돼요. 즉 N2가 N3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N1하고 N2를 비교하면 이미 얘는 전반사가 됐고 얘는 아직 전반사가 안 됐어요. 즉 굴절률은 요놈이 더 N1보다 어떻게 돼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굴절률 차이가 크게 나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거고 굴절률 차이가 작게 나니까 아직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됐죠? 따라서 이 차이가 작으니까 요 값은 요거에 가깝다는 얘기고 요 값은 요거하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고 그쵸? 따라서 N3이 N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게 크고 N2가 가장 크죠? 그쵸? 그럼 N2가 가장 크고 3, 1 순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은 온도가 각각 다른 물이 담긴 수조 A, B 사이에 있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는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A 근처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B는요, 소리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꺾인다는 얘기는 위쪽의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물의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소리의 진동수는 A의 윗공간에서가 B의 윗공간에서보다 크다.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디귿, 공기의 온도에 따라 소리의 진행 방향이 휘어지는 것은 파동의 굴절로 설명할 수 있다. 밀도가 다르니까 굴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은 매질 A, B, C를 진행하는 단색광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 B, C를 이용해서 만든 광섬유 P, Q의 코어와 클래딩의 매질,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임계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데 14번에 매질 1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매질 A에서 여기가 B 매질, 여기가 C 매질이에요. 법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직진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갔대요. 법선과 이루는 가격이 크지요? 그쵸? 그러면 NA하고 NB의 굴절률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밀합 매질이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법선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똑바로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꺾이는 게 이렇게 꺾였대요. 이렇게 꺾였대요. 그러면은 요 각하고 요 각하고 비교해보면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가 소환 매질이죠. 그럼 B하고 MB하고 비교했을 때 B가 더 밀합 매질이 돼요. 그쵸? 따라서 NA, NB, NC 관계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코어와 클래딩을 봅시다. A와 B하고 A를 코어, B를 클래딩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 임계각을 기역이라고 했어요. 세타 기역. 그 다음에 A하고 C 관계를 코어와 클래딩으로 했을 때 임계각을 세타 니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굴절률 차이가 작은 거는 잘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이고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임계각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커지죠. 임계각이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기역하고 니은하고 비교해보면은 세타 기역이 세타 니은 임계각 이거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귿은 반대로 해놨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보세요.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가 밀합 매질, B가 소환 매질이죠. A하고 B를 비교해보면 따라서 소환 매질에서 빛은 빠르죠. 그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니은 매질의 굴절률은 B가 C에서보다 크다. B가 C에서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까요? 다음은 광통신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인데 광통신에서는 무슨 신호로 전환된 발신자가 보낸 음성 및 영상 정보가 무슨 신호로 전환돼요? 전기 신호죠? 발신기에서 무슨 신호로 전환돼요? 빛 신호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되어 코어와 클래딩이 이중 구조로 된 광선면을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데 빛이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되어 정보의 손실 없이 멀리까지 전달될 때 세타는 뭐보다 크지요?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기역은 전기, 니은은 빛. 네, 기역 보기는 맞았고 니은의 디귿은 임계각이다. 맞았어요. 코어의 굴절률이 커질수록 디귿은 임계각은 어떻게 해요? 작아지죠. 굴절률이 커질수록. 그래서 기역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그림은 학생이 적외선 체온계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체온계에 사용되는 적외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적외선이에요.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크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진동수는 동일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파장은 X선보다 길다. 진공에서의 파장이래요. 파장은 적외선이 당연히 길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공에서의 파장 X선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진공에서의 속력은 자외선보다 크다? 속력은 동일하죠. 전자기파에서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틀렸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다음은 진공에서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A와 B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17번 보시면 감마선 옆에 원래 X선이 있죠. 그 옆에 자외선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고 적외선이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순서란 말이에요. 파장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마선, 가시광선 사이에 X선과 자외선이 올 수 있고 가시광선과 라디오파 사이에 적외선과 마이크로파가 있으면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X선 자외선 틀렸고
1번 틀렸고, 자외선, 적외선. A가 자외선, B가 적외선. 그럼 맞았죠. 그럼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표는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의 예를 나타내는 것으로 A, B, C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감마선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래요. 암치료 A는 18번에요. A가 암치료 감마선이죠. B는요, TV방송에 이용하는 거 라디오파. C는요, 전자레인지 이용해요 마이크로파. A는 보기 봅시다. A는 감마선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B는 눈으로 볼 수 있다. 라디오파 못 보죠. 티그 진공에서 파장이 가장 긴 전자기파는 C이다. 뭐예요? B지요. 라디오파. 따라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요. 그림 가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고, 나는 전자기파 P를 이용하여 식기를 살균 소독하는 소독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번에 P는 뭐예요? 자외선이란 얘기죠. 살균 소독에 쓰는 거. 자외선에 쓰는 거 파장이 짧은 거죠. 그러면 A, B, C 중에서 C는 일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니까 가시광선 옆에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게 B예요. B.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A 보세요. A가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 크죠. 진동수가 크니까 에너지 큰 거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P는 B에 속한다. 맞았죠. TV 리모컨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C에 속한다. C 뭐예요? 적외선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이요. 다음은 파동의 성질을 설명한 내용인데, 두 파동이 같은 공간 내에서 만나 겹치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고, 기억은 중첩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 중첩되었던 파동은 다시 분리되는데, 두 파동은 서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모양과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니은은 독립성이고요. 그림과 같이 파동 A, B의 C, D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할 때 CD가 반대 방향으로 C하고 D가 잠시만요. B와 CD가 B와 CD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속력으로 진행할 때 합성파의 변이 크기 최대값은 합성파 변이 크기 최대값은 하고 물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한답니다. 잠깐만요. 반대 방향, 방향이 반대로 진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A와 B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A와 B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C와 D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변위의 최대는요. 변위의 최대는 4A하고 같은 위상으로 만났을 때 최대가 되죠. 그러면 B하고 C가 만나면 최대가 안 나오고, B하고 D하고 만나도 최대가 안 나오고, 그 다음 누가 최대가 나와요? A하고 C하고 만나면은 3A고, A하고 D하고 만나면은 5A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5A가 되겠네요. 그런데 디귿은 3A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이요. 다음 A, B, C는 파동의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파동의 간섭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간섭이랍니다. 공작꼬리 깃털의 다양한 색 간섭 맞죠? 코팅한 렌즈로 선명한 시야 확보. 네, 코팅한 면 위쪽과 바로 아래쪽에서 반사된 빛이 간섭을 일으켜서 시야가 확보되는 거, 환해지는 거 맞았습니다. 간섭 맞고요. 그 다음에 비눗방울 표면의 다양한 색 간섭 맞고요. A, B, C가 다 간섭에 의한 현상이네요.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그림은 진폭과 진동수와 같은 두 파동이 5m/s의 속력으로 X축을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시간 t = 0인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22번 봅시다.
변위가 있고요. 여기가 x 미터예요. a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0, 여기가 5, 그 다음에 진폭은 5. 이게 5m/s로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여기가 15인데 15에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25, 여기가 20. 왼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서 있는 대로 골라래요. 두 파동의 진동수는 2Hz냐? 두 파동의 진동수를 물었어요. 속력이 5, 파장은 10이죠. 그쵸? 속력이 5, 파장은 10. 그러면 자, 속력은 5m/s. V가 5m/s예요. 이게 T분의 람다. 진동수 물었죠? F람다 해야겠네요. F람다. 람다가 얼마예요? 람다는 10. 따라서 F는 10분의 5 하니까 2분의 1 뭐 나와요? 0.5. 근데 2Hz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니은 t = 2분의 3초일 때 합성파의 변위 크기는 x = 10m에서와 x = 15m에서가 같다. t = 2분의 3초일 때. 자, 2분의 3초예요. 주기는 2초죠. 그쵸? 주기는 2초예요. 2분의 3초 하면은요. 아직 2초가 안 됐죠. 2초일 때 한 파장이란 말이에요. 2분의 3초일 때는 4분의 3파장 가는 거죠. 2분의 3초는 4분의 3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4분의 3파장 가요. 반파장 간 게 4분의 3파장이면은 얘는 왼쪽에서 온 놈은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왼쪽에서 온 놈은. 그쵸? 오른쪽에서 온 놈은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10에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진폭 0. 그 다음 15에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진폭 0. 변위는 0. 변위가 같다? 맞았네요. 니은 맞았습니다. t = 2초일 때 한 파장 가는 거죠. 합성파의 최대 변위는 10m이냐? 합성파의 최대 변위래요. t = 2초면 한 파장 가니까 요 왼쪽에서 온 놈은 이쪽에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온 놈은 한 파장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겹쳐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2배가 돼야 되죠. 변위는 10m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요. 그림같이 두 전파원 S1, S2에서 위상이 반대. 진폭이 A, 파장이 람다인 파동이 발생한대요. 진폭과 파장은 동일한데 위상이 반대예요. 그러면 S1, S2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점 P는 각각 3람다, 5람다이고 점 Q는 각각 2분의 11람다, 4람다래요. 자, 이게 잠시만요. 이거를 물리원에서 배우나요?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거 물리원에서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P고요. P점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람다고요. S2에서부터 여기 S2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가 5람다예요. Q점은요, S1에서부터의 거리가 2분의 11람다고요. S2에서부터의 거리는 4람다래요. 자, 그런데 반파장이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 다르죠. 반파장의 짝수면은 보강이라고 했고요.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상쇄라고 했어요. 단 이거의 조건은 파원에서 같은 위상의 두 개의 파가 만들어질 때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위상이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짝수배면은 뭐가 돼요? 상쇄가 돼야 되고 홀수배면은 보강이 돼야 되죠. 위상이 반대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파장을 계산해 봅시다. P점에서는요. 3람다 5람다예요. 그러면 2람다예요. 이거는 반파장의 4배, 짝수배죠? 상쇄 간섭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Q점은요. 2분의 11람다 하고 4람다 하고 빼보세요. 그러면 반파장의 8이니까 3람다 나왔어요. 2분의 3람다죠. 이거는 반파장의 2분의 람다의 홀수예요. 3이니까. 그럼 이거는 보강이 돼야 돼요. 했죠? 자, 그럼 S1과 S2가 서로 위상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기억보기 보세요. S1이 말일 때 S2는 골. 맞았죠? 니은 P에서 보강 간섭, P에서 뭐예요? 상쇄가 일어나죠. 짝수배니까. 디귿 S1이 골일 때 Q에서 중첩된 파동의 변이의 크기는 2A냐. S1이 골일 때. 그러면 S1이 골이면 S2는 마루죠. 됐죠? 골과 마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폭이 A라고 했는데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죠.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변이의 크기는 2배. 따라서 2A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이요.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한 두 물결파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동일한 위상이래요.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이래요. 근데 A를 잘 보세요. AB, 선분 AB는 마루와 마루, 즉 실선과 실선, 점선과 점선이 만나는 곳이 쭉 이어진 거예요. 즉 같은 위상이 만나는 곳을 이었을 때가 AB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선분 AB에 따라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됐죠? 선분 AB에 위치한 매질상의 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래요. S1과 S2로부터의 거리 차이는 0. 맞았죠? 시간에 따라 매질의 변이는 일정하다. 매질의 변이는 시간에 따라 변하죠. 왜요? 점선이 만난 다음에 실선이 만난 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골이 만난 거 다음에 마루가 만난 거고 그 다음에 또 골이 만난 거 오니까는 골과 마루 사이의 변이는 변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의 성질과 활용 2점짜리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